여러분의 2월은 무탈하신가요? 2월은 총성만 없을 뿐 그 어느 때보다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업무 분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업무 분장이 다 끝나서 발표된 학교도 있을 테고 지금 한창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는 학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업무 분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업무 분장의 시작은 아마 작년 12월 말 또는 1월 달에 기존에 있던 부장들 그리고 업무 담당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업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업무 조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업무 조정할 때 보면 업무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했던 업무들의 양이 적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적을 수도 있고 사실은 진짜로 많을 수도 있지만 적건만큼 간에 자기가 했던 일은 많았다, 중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조정되지 않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신앙인도들에서 새로운 원래의 항마통처럼 기존에 없던 업무가 생기면 이것은 어떤 부서에서 맡아야 되는지도 사실은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서에서도 선뜻 가져가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가져오게 되면 1년 동안 계속 그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자기 기존에 있던 일에서 추가로 더 받는 업무를 좋아할 리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 그 업무를 맡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 부서에서 그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내 후임자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교에서는 이 부서에서 하자는데 왜 이 학교에서는 이 부서에서 이 일을 맡았냐라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대체로 업무를 선뜻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용단을 내리셔서 어떤 부서에서 해라 또는 했으면 좋겠다 또는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보통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무 조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업무 분장 희망서를 작성해서 기존에 있던 교사들에게 먼저 보내고 그래서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 전입 오는 교사, 그 다음 신규 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들은 나중에 제출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 희망서를 모두 모아서 회의를 해서 우리가 업무 분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학교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데요. 교장 선생님 마음대로 소위 교장 선생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곳도 있지만 아주 민주적으로 인사자문위원회에서 모여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의견을 내는 곳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민주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민주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간혹 의견 조절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서 결국은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의 결정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민주적인 절차 일반적으로 더 좋긴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꼭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일단 뭐 방식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만족할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또는 그러니까 내가 희망하는 업무들은 사실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나 기피 업무들은 정해져 있는 편인데 기존에 있던 교사들이 보통 그 기피 업무 또는 기피 학년들을 싹 빠져나가고 그런 기피 업무들만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입 온 교사들이나 새로운 교사들이 그 일을 맡는 경우가 관례 아닌 관례처럼 이렇게 학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전입 가게 되면 대체로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업무를 하게 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각오하고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피 업무를 하는 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피 업무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업무니까 이 업무를 비워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기피 업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데 생기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기피 업무가 아니라 바로 업무 폭탄인 부서 또는 업무 폭탄을 만들어 놓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 폭탄이 생기게 되면 누군가는 과중한 업무로 1년 내에 업무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요, 이렇게 업무 폭탄을 만들어 놓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교사들 중에 발언권이 세다든지 너무 편파적으로 업무 분장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업무들을 떼다가 새로운 교사들에게 이렇게 뭉쳐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교사들과 새로운 교사들 간의 업무 분장 차이가 아주 심하게 벌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1년 동안 계속 새로운 교사들이 불만을 토로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학교의 업무는 삐걱대지만 뭐 그렇게 간혹 만들어 두는 학교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종종.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업무 분장을 발표하게 되면 업무 분장을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순순히 예 알겠습니다. 그 업무를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못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새로 전입 가서 뭐 일이 좀 많고 남들이 기피해서 나에게 왔지만 어쩔 수 없이 예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떠맡게 되면 일단 관리자 입장에서는 고맙죠. 안 하려고 했던 업무를 맡아주니까 이 사람이 참 학교 일에 협조적이구나. 일단 인상은 그렇게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력하게 항의를 하거나 또는 자기가 그 업무를 맡을 수 없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업무를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다고 했던 업무와 남에게 일단 갔던 업무를 서로 맞바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 교사에게 미안하죠. 두 동료 교사들에게 미안할 수도 있고, 또는 처음에 가자마자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 때문에 미운털이 박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좋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자기 하기 싫은 일을 1년 동안 계속 하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동료 교사들에게 피해 줄 수 있고 학교에 어느 정도 처음에 가면서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각오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장 명이 나기 전까지, 결재가 나기 전까지는 업무 분장이 발표되더라도 얼마든지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년 시작하기 전에 바꿀 수는 있기 때문에 자기가 꼭 나 이 업무에 너무 자신 없다, 이 업무를 하게 되면 내가 1년간 너무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바꿔달라고 강력하게 항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뭐 힘들지만 그대로 따라서 1년 고생할 수도 희생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업무를 할 때 이렇게 누군가의 희생, 양보로 학교의 업무가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되는 때가 바로 업무 분장입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는 업무 분장이 매끄럽게 잘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업무 분장이 참 매끄럽게 잘 이루어져서 신학년 준비가 잘 되길 바랍니다. 이상 최 작가의 슬기로운 학교생활이었습니다.